오늘 정치마수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처음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8분 응선 넘었다. 네. 맞죠? 네, 올해 안에 출범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처장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문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처장이 뽑히면 이제 차장과 뭐 검사, 수사관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고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새해 벽두라고 표현하셨지만 아마 새해 1월 달 좀 이른 시기에 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일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별다른 방법 없으시죠? 그러나 이제 야당은 이미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공수처법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통과시킨 그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판단은 좀 빨리 해주는 게 좋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헌법에 우리 3권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당이 이렇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무리수를 둬서 법을 또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야당은 이제 이거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은 불변이고, 여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밟아가겠지만 야당은 뭐 이제 사실 알아서 하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되고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권력이 찍어내기 하려는 이런 과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하니까 총장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를 과연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청와대에 두기로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도 지금 대통령께서 4년 동안 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다, 검찰 장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수처는 그런 맥락에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출범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문제는 야당이 보시긴 아까 말씀하신 그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찍어내기고, 여당이 보기엔 늘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이다. 이 얘기에 대해 또 얘기를 서로 나누시면 약간 다른 주제를 좀 다르게,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 그럴까요?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또 묻고 싶은 것이, 저희 당은 그 검찰 개혁의 법과 제도적 영역에서의 어떤 실천이 공수처 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근거를 대면 2002년에 그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가 공약을 하셨고, 지금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2016년에 당 대표 후보일 때 또 이것을 공약처럼 말씀하셨고, 2016년에 새누리당 그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당이 그 역사를 보면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똑같이 찬성하시면서 이것을 위헌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독소 조항이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더 잘 만들어서 검찰 개혁도 잘하고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돌려주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단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완전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뭐 대답을 듣고 가죠. 공수처 과거에 저희 당 쪽에서 낸 공수처 법안 내용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개정한 내용하고 딱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해 보시면 이름만 공수처 같이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검찰 개혁을 싫어하는 야당이 있겠습니까? 국민도 검찰 개혁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범죄 혐의도 있는 그대로 확인을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검찰개혁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면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그렇다면 잠깐 붙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소망했던 인사권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못합니까? 그렇게 강력한 어떤 대통령의 소망이었던 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70차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 부인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막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검찰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희가 왜 검찰을 탄압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려고 하면 공수처 이거 만들 필요 없죠. 검찰 권력 그대로 인정해주고 좋은 관계 인정해서 말 잘 듣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복잡한 길을 만들고 검찰과 이런 갈등을 만들면서 어떻게 검찰을 장악합니까? 이쯤에서 뒷부분부터 답을 드리면 네. 검찰 장악의 수단으로 또 사법부 장악의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들 거죠. 지금 공수처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검찰 힘 뺀다면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검찰은 시켜놓고 공수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판사들에 대해서 수사 기소권 다 행사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검사들과 판사들이 공수처 눈치 보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정권이 찍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어느 때부터입니까? 잘 아시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말 깨끗하다면 검찰이 무슨 재주로 수사를 합니까? 많은 문제들이 나와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검찰 개혁을 빙자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이 찍어내기 과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붙이겠습니다. 한 말 정리하면. 이 얘기는 근데 지난 몇 개월간 너무나 많은 어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대강 각자의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다른 얘기를 전혀 못 하니까요. 그래서 30초만. 30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바꿔야 할 검찰의 조직 문화나 그다음에 털면 털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수사의 기법, 관행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가 개혁해야 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30초 30초 하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 혐의가 적용된 혐의가 20가지예요. 네. 그게 탈탈 털어 나온 겁니까? 여러 가지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정정심 교수 같은 경우도 그 PC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가져간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수사를 이제 하니까 서초동에 소위 말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서 윤석열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과도한 수사 그동안의 관행은 그건 개혁이 돼야 돼요. 그거 사실 여당이 많이 그걸 제도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저항한 적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도한 수사란 말씀하셔서 거기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탈탈 털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건가요? 저는 동의를 못하죠. 범죄 혐의가 워낙에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났어요. 가짜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상일 의원님 그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거 하나 여쭤보고요. 그 공수처 검사들은 여당 단독으로 지금 임명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공수처 출범하면. 검사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추천을 제가 있거든요, 여쭤보는 건 과정이. 야당이 지금처럼 반대할 경우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그 공수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3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한 명씩 추천해서 3명이 되는데 거기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사 인사위원회 통과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야당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사 추천을 방해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예. 글쎄요, 이거는 지금 법조계에 이 어떤 뭐 의견이 모아진 건 아직은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공수처법에 보면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단 예. 말이죠. 그러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야당이 안 할 경우 야당목이 2명이 있습니다. 예. 안 할 경우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여당은 추천을 안 하더라도 이제 공수처 지금 개정된 그 법 밑에 규칙을 만들어서 예. 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건데요. 모법의 취지는 야당한테 추천을 받겠다는 그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하위 규칙이 모법에 위배가 되면 그건 위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그 세부 사항까지 따지면 이것도 진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야당의 어떤 전술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또 좀 시끄럽겠군요. 뭐 이 부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 출범되게 됐는데요. 청와대 대변인하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잘 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아마 지금 당에서는 뭐 호남과 진보층의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개혁을 좀 더 세게 제대로 좀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사 그런 부분이 내부적 분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뭐 중도층이 좀 이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예,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기서 맞다. 예. 그 호남과 전통적 지지율 그 부분이 아니고 중도층 떨어져 나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더 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게 했기 때문에 중도층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 이제 중도층의 대체적인 이제 성향은 좀 시끄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함을 빨리 예. 느끼시죠. 저희들은 개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또 그 수준까지 강하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설사 또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좀 질서 있고 차분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어려운데 국난인데 이 와중에서 그런 문제 갖고 싸워야 되냐 집권당이 좀 세밀하게 잘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피로감을 느끼는 그러한 중도층의 어떤 좀 꾸중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변인 개인적으로? 아, 그렇지 않죠. 개혁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뭘 어떻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예, 건데. 개혁이라는 것이 꽃가마를 타고 그런- 가는 꽃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흙탕을 몸에 흙탕물을 묻히면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것은 개혁을 끌고 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그래 생각하지만 또 그걸 중도적으로 바라보시는 국민들은 또 그렇게까지 또 강력하게 원하시지는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호남과 진보의 지지가 빠졌기 때문에 개혁을 잘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뻔한 얘기 하지 말고 국민께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이 필요하시잖아요. 예. 법무장관이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 문제를 설계를 잘못하고 좀 이렇게 가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질책도 함께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야당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의 박수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예. 여당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잘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글쎄 내용이 달라질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늘어나고 긍정평가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콘크리트 지지라는 40%가 무너진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 군데 나왔고. 그런데 이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예. 일단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여당이 계속 무리수를 도운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중도층에서 오늘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중도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63%, 예. 긍정평가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양당 적극 지지층을 뺀 중도층은 나름대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한다고 본다면 지금 여당의 무리수, 정부의 무리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여당이 정부가 성찰을 해야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하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새로운 기법이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어떤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당으로. 국민의힘이 예.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저는 이런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의 뭐 중앙당 당직을 몇 개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검찰의 본분 거악을 척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죠. 예. 뭐 작은 악도 척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를 해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개입한 그런 의혹 사건도 있었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사건 수사도 있었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예. 사건과 또 이 정부에 관련된 분들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그 의혹 수사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권력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번에 징계위에 올라간 그 사유들을 보면 이게 과연 징계 사유가 그러니까 되느냐 제가 이런 여쭤봤-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찍어내기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이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는 거죠. 예. 탄압을 받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서 저 역할을 끝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이분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분을 데려와서 지금 물론 저희가 대권 주자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미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급하다고 뭐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제 역할을 다 지금은 해주기를 그런데 바란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중에 일은 저희들도 모르죠. 예컨대 이제 윤석열 총장을 15일 징계일을 열어서 뭐 해임 또는 면직을 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사실 검찰총장 물러나고 이제 본인은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좋은 어떤 주자라고 설계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글쎄요. 저는 사실은 검찰총장을 바로 하시고 나서 이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게다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그 대통령에 도전하는 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물러나고 나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도전 의사를 한다면 그거는 또 우리 헌법상 본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으나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여권의 어떤 대항마의 중심으로 지금 자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뭐 저는 기왕에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고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면 좀 빨리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진심의 충고입니다. 그만두시고 빨리 정치권으로 오는 것이 맞다. 한국 정치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1, 2위가 나오는 그런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서 권력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빨리 정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충고를 드리자면 기왕에 정치를 하러 나오시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정말 이 수많은 뭐 기후 환경 변화나 이런 많은 가치들이 있는 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 시대 정신들을 잘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선배인 황교안 전 총리님 말씀들이 안 됐지만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총리까지 하셨는데 여의도의 그 뜨거운 떼약볕과 여의도 아스팔트의 그 찬바람 1년도 못 버팁니다. 근데 뭐 지금 이상일 의원님이 그 윤 총장 나오라 그러시는 않았습니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어제 그 공수처법 투표 과정에서요. 네네. 조홍천 의원의 어떤 그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당이든 그러한 그 좀 뭐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돼서 그런데 예. 금태섭 전 의원님의 경우에는 거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던 것에 따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 당규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비슷하게 말씀을 해오신 분이고 또 검찰 출신이신 데다가 그리고 어제는 당론으로 정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분을 향해서 너무 지지자들이 막 어떤 그 댓글도 보내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는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조홍천 의원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는 싶습니다. 당내 다수 의견이시죠? 그게 어떻습니까? 조홍천 저는 의원의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지금 평가는 대변인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당내 다수 의견에 가깝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을 구성하는 당원이나 이 국회의원들의 건강한 성향을 보면 예. 제 의견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조홍천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예.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그런 불참이라는 그런 예. 행위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 나무랄 이유는 전혀 없다는 예.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이제 적극 지지층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의 그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처럼 예. 당에서 그거는 사실은 본인의 헌법기관의 그 본인의 양심 예, 괜찮다고 따른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여당이 그걸 예.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다면 당의 지도부가 예.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의 지지자들이 조홍천 의원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예. 그분도 그걸 각오하고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의 지도부가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이 어제 조홍천 의원의 그런 선택은 본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다. 너무 문제 삼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예.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건 금태섭 의원을 이제 같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당론을 어긴 측면이 있죠.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됐느냐. 공천 과정에서 물론 경선이라는 형식은 밟았지만 공천도 못 받고 결국 민주당에 도저히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도 이 다음 총선 때가 되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그 어제 187 찬성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숫자는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 빼고는 다 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의 의원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 예. 또 과거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당선됐다가 지금 이제 다른 정당 하고 계신 분들이 합치면은 182석의 정의당까지 하면 그 중에 이제 조홍천 의원이 빠졌으니까 딱 그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103명이신데 99명밖에 안 나오신 것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어떻게 가치를 못 분석하세요? 느꼈던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도 아까 분석했듯이 187. 그 당에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좀 네네. 계속 아, 그렇게 그렇고 보시군요. 예. 불참하신 분은 투표할 가치를 못 느꼈던 거죠. 아, 예. 예. 그 두 분께 다른 뭐 공수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 정치권이 중대재해법 네. 왜 이렇게 못하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건? 우선 여당이니까 제가 예. 짧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안타깝죠. 우리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고 이번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봐도 코로나 전국에서도 경제성장률 1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지금 앵커 지적하신 대로 이 산업재해가 1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큰 문제죠. 어제가 고 김용균 서거 사망 2주기여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게 어떤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그래서 제정을 하다 보니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여러 가지 따져야 되고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책임지고 이번 다음 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1월 중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은 왜 뭐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법인데 워낙 많은 분야가 연관이 돼 있고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이 처벌의 양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재기업 처벌법이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동안 실제로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한 게 한 2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효율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런 요구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해외의 선례도 있고 우리 더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만드는
개정법이 아니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더 실효성 있도록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실제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길이다 생각하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아마 1월 초 뭐 이 안쪽에 어쨌든 이번 연내 목표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꼬치꼬치 두 번 여쭤보냐면 네네. 비판하는 쪽에서는 여당도 재계 입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는 아닌가요? 않습니다. 그런 다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논의들을 총괄적으로 다 녹여내고 또 야당과 또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실효성이 있는 아주 내용이 있는 재정법을 좀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꼭 드립니다. 재계 눈치 봐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은 어떠십니까? 그 중대재해법 하실 생각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좀 처음에 좀 미온적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세요? 좀 들었던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그래서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뭐 만나서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민주당이 좀 더 적극성을 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법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이 심의 기간을 가지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법과의 이 비례성 문제도 따져야 되고 또 물론 경영하는 쪽 입장도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반영한다고 해서 한쪽 기업 편만 든다고 보시는 시각은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흑백 논리로 보시는 거고 이 지금 처벌 조항이 매우 과도한 법안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여야 정파를 좀 떠나서 정말 산업재해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 때 좀 심도를 깊게 논의하되 속도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 의원님도 지금 어떤 현행 그 산업재해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굉장히 약하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법 가지고 다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은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경각심을 갖도록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제 기업의 경각심을 줘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기업 자체를 죽이는 이런 법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각 사료의 우를 범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례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이거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야 논의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한탄하는 분도 많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